우리 정부가 최근 철강 변압기 관련한 미국과의 분쟁에서 완승했습니다. WTO는 21일 한국산 철강 변압기에 대해 고일의 반덤핑 상기관세를 부과한 미국 조치 8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국은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 강판에 반덤핑 관세 47.8%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한국산 철강 변압기의 최고 60.81%의 반덤핑 상기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고위급과 면담을 하고 WTO 반덤핑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 기간 동안 2만 5천여 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뒤지며 미국 측의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승리에는 우리 팀을 이끌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한의 통상분쟁 대응 과장이 있었습니다. 정한의 과장은 2018년 4월 개방제 공모 경쟁을 뚫고 통상분쟁 대응 과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뉴욕 주립대 철학 및 법정치 철학을 전공하고 일리노이대 로스쿨을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공직 임명 전까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근무했는데 연봉은 줄어들었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무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한의 과장이 제일 먼저 맡은 업무는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소송이었습니다. 이미 정한의 과장이 임명되었을 때는 1심에서 한국이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2심에서는 거의 뒤집힌 적이 없었기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어떻게 막을지 대책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덤핑, 상기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 구제 조치와 국제투자, 투자 관련 분쟁 등 국제상거래 분야 전문가였던 그가 칼을 빼둔 것입니다. 정 과장은 팀을 이끌며 1심이 일본 식품 자체의 위해성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점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후 환경이 일본 식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권리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정 과장은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며 로펌 등 민간 인력까지 총동원해 팀을 강화시키면서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2심에서 일본에 승소한 것입니다. 정한의 과장은 지난해 말 WTO 한일 간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4급 서기에서 상급 부의사관으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원래 서기관에서 부의사관으로 승진하는데 통상 15년이 걸리는 것을 2년 반 만에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 미국과의 분쟁에서도 WTO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WTO 패널은 우리 정부가 제기한 8건 제소 대상 조치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으로도 40개 쟁점 중 3개 쟁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국은 3년 전 한국이 WTO에 제소하자 60%를 웃돌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리며 WTO 판결을 의식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제는 한국 제품에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했던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일본과 미국과의 어려운 무역 분쟁에서 보기 좋게 승소했습니다. 여기에는 숨은 주역인 정한의 과장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일 수산물 분쟁 재판 대응 과정에서 2주 만에 눈 안에 종양이 생겨 급히 귀국해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은 자신에게 큰 부담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 과장은 이러한 중압감을 결국 이겨내고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정 과장은 어릴 때 몸이 약해 중고등학교를 국내에서 검정고시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대학 유학 때 이종 격투기를 하고 군 복무 시절 아프리카 소말리에 파견된 청해부대 이진으로가 사령관 법무참모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국가의 큰 일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인재가 큰 일을 해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100억대 분쟁에서도 완승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납품 지연이나 계약 취소 등 국제상거래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큰 경제 교류를 하는 중국은 어김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A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100억 원대 대금 미지급 관련 국제중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최대 중재기관인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받아낸 것으로 지연이자와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내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중국에서 현지 기업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A기업이 중국 측 의뢰를 받아 장비 제작에 착수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 업체가 장시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기업이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금 지급을 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A기업은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법관 출신이 아니라 사내 변호사나 통상 경험이 있는 중재인들을 선정했고 이 경험을 토대로 중국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는 놀라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현대홈쇼핑과 중국 업체와의 국제중재에서도 큰 성과를 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법무법인 태평령을 통해 2018년 100억 원대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중국 법원은 가진 이유를 대며 판정 결과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내 변호사들과 국제 변호사들이 힘을 합쳐 2년에 걸쳐 노력한 끝에 현대홈쇼핑은 13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산업계는 종전의 통념을 깨는 이 같은 승전보 사례를 반기고 있습니다. 한 산업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 상당수가 공정하게 권리 구제 자체를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이 같은 국제중재 승소 사례가 축적될수록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각국들과의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점점 국제협약을 지키려고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내에서 국제중재 인력들의 뛰어난 실력이 중국에서도 승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과의 국제적인 무역 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그 어떤 나라도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코로나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국제사회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계 화합회장이라 불리는 올림픽까지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1일 올해 도쿄올림픽이 열릴 것이며 대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도통신과의 단독 화상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도쿄올림픽이 오는 7월 23일에 개막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영국 더 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키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준 관계자는 이미 1년 연기된 올림픽이 올해도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정부가 다음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취소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본은 현재 신규 확진자가 4일째 5,000명을 넘어서며 긴급사태가 발령되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20일 0시 기준 한국은 신규 확진자가 446명이 나오며 2달 만에 최소를 기록해 일본과 비교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일본 집권당 연합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32년 도쿄올림픽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이 2024년 파리올림픽을 뒤로 밀고 도쿄올림픽을 2024년에 열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번 보도는 아예 2032년을 노리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 국내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2년에는 한국이 개최 예정. 이상 쓸멍이었습니다.